아까 30분 기도했죠. 또 30분 영어 찬양했죠. 그래서 빨리 하고 빨리 집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시간에 찬양을 할 때 찬양 가사는 통으로 외가지고 다 외우시면은 어떤 증세가 이루어지냐. 해석을 안 하는데 이 찬양은 한 단어 한 단어에 감정을 넣어 부르잖아요. 그러면 진짜 영어를 듣게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으로 해서 눈 감고 계속 영어 찬양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가사를 12곡 정도를 통으로 외우고 통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다 외워버리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눈 감고 막 심취해서 찬양할 수 있게 영어 찬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말하게 되고요. 영어를 다 들리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영어 찬양을 자기가 심취해가지고 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해석을 할 필요가 없게 되죠. 왜냐하면 그 가사 자체 문장에 신경을 안 쓰게 돼요. 그 홀리 홀리 이러면 그 단어만 신경 쓰거든요. 미국 사람도. 그러면 원래 뜻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절대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외국인이나 해석을 하는 거지 미국 사람은 그 단어에 집중하다 보니까 뜻이 저절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리딩보다 찬양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찬양을 고르는 건 자기 마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게 찬양을 할 때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인권 운동을 할 때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 자체가 하나님 사역인 거에 대해서 제가 철학을 세워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세상 공부가 쓸데없는 거다. 그런데 세상 공부가 쓸모 있는 면과 쓸모 없는 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분석하고 공부를 해나갈 때 이걸 버티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 자체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취할 걸 취해야 돼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우리는 공부를 할 때 40세까지 사회의 모든 구조를 공부하셔야 돼요. 사회의 모든 구조를 공부하지 말고 어디서 돈을 벌지 그걸 보면은 새롭게 돈 버는 구조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해서 돈 번다. 또 공장을 지어서 제조업을 해서 돈 번다. 그것만 보면 사회 구조를 뻔하게 있는 것만 보기 때문에 사회가 변동될 때 큰 돈벌이가 없던 구조가 생길 때 큰 돈벌이가 생겨요. 그럴 때 사회가 이렇게 뭐냐면은 2차 대전 때 일본은 군수공업을 해가지고 간해공업을 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이게 패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메가더 사령부가 들어와서 군수업을 다 없애버렸어요. 군수업을 다 없애니까 어떻게 해? 군수 용품을 만들던 프레스나 기계들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리고 뭐를 해요? 이게 반란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미군이 지금 진주에서 군정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군 군정은 한국에서 미군정과 일본 군정이 다른 거예요. 한국에서 미군정은 일본 사람 자리를 한국 사람한테 다 맡기고 미군은 철수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자원이 없는 나라인 걸 알아요. 미군이. 자원도 없고 가난하고 아주 굶어 죽는데 여기에 일본 사람이 와서 이 가난뱅이 한민족을 착취를 하고 산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남는 게 원조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 뭐 미국 교회에서도 나오고 저기 미국 정부도 돈이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퍼주고 가는 거야. 대신 일본 사람보다 일본 사람하고 전쟁한 우리 미국을 사랑해다오. 착한 일 하고 옷 주고 뭐 병원 짓고 뭐 학교 짓고 다 하고 철수하는데 일본은 다른 거예요. 일본은 이거 독종이거든. 막 자살 폭탄 테러하거든. 가미가제로 막 들이받거든. 죽을 때도 곱게도 죽지 않아. 할복해서 죽어. 창자 다 튀어나오게 하고 아주 일거리 만들면서 죽이는 아주 독종이에요.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아카스 공항인가 이게 가미가제 특공대 훈련시켰던 공군 비행장으로 최초에 착륙을 해요. 기세를 죽인다 이래서. 그러니까 패전은 했는데 미군이 처음으로 이렇게 착륙을 하는 비행기에 메가더 같았거든.
근데 그 비행기에 탔던 미군이 그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영감대기에 늙은 메가더 장군이 착륙하래서 착륙하지만 우리 착륙했는데 저것들이 죽창 갖고 우리 찔러 죽이면 어떡하냐. 이래가지고 그 비행기 안에 있던 메가더 부관들이 야, 호신용 권총차 저것들이 별짓 다 하고 가미지가제 저기 자살 테러했던 놈이 그 훈련받은 공항에 우리가 내리는데 아카스 공항인가 그래요. 하데 그 뭐 나리타 공항 이런 게 아니야. 하네다 공항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군사 공항이거든. 거기에 내리는데 그렇게 불안해했던 거예요. 저 일본인들은 짐승같이 막 우리 유황도에서 우리 미군 다 죽였던 것들인데 우리가 소수고 저거 몇만 명인데 저게 순순히 항복하겠냐 이거요. 그러니까 막 야 권총 어디서 권총 비행기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더가 딱 노인네잖아요. 그때 65세인데 그 당시에는 나이 든 군인이에요. 65. 인천 상륙 작전 할 때 70세로 상륙한 거예요. 노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다가 이렇게 일어났는데 얘네들이 이제 권총 차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런 장난감 갖고 놀지 마. 이제 무기를 다 버리게 해요. 무기를 다 버리게 하고 당당하게 내리도록 하는데 그 유명한 선글라스를 갑자기 끼고 담배를 탁 여유 있을 때 담배를 피잖아요. 사람이. 급할 땐 담배를 안 펴요. 딱 내리는데 담배 불고 아주 이 쇼맨십이 센 군인이에요. 이 메가도가. 그래가지고 사실은 부하들이 겁을 내니까 일본 사람을 제압하기 위해서 딱 폼 잡고 내리는 거예요. 그게 방송에 다 된 거예요. 사람의 정신력 기운으로 일본 사람이 그 앞에 다 엎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공부를 할 때 기세를 갖고 공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이제 공부에 관심 없으신 어른들은 다 집에 가셨어, 이제. 먹는 거 관심 있는 어린이들은 다 갔어. 우리는 먹고 살려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려고 취직하는 게 아니에요. 취직 안 해도 공부 안 해도 대학교 못 가도 고등학교 못 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다 살게 해주세요. 심지어 고등학교 못 가도 대학 못 가도 착하면은 결혼해서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왜 공부하는 거예요? 지식사회라서 배운 사람을 우대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는 거예요. 배우질 않고 학교를 안 다녔어. 그러면 너 공부 안 하고 뭐 했냐 이러고 깡패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 때 공부 안 하면 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학력을 높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공부를 열심히 안 했으면 얘는 어떤 정체의 인간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족인데 천민 취급을 당한다 이거예요. 천민과 귀족 제도는 지금 우리나라에 없어졌지만 네가 학생 때 학생 공부를 안 하고 성장기에 몸을 튼실히 안 했으면 너는 썩어 빠진 정신의 인간 아니냐. 다 그렇게 보는 사회란 말이에요. 자기 명예를 위해서 공부를 하되 우리를 의심하는 사람을 위해서 1등급, 2등급 받지만 우리는 평가받는 걸 거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 1등급 받았어요. 이게 아니고 당신이 누구시길래 우리를 함부로 1등급이라고 지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급 받는 걸 거절해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면은 눈치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미 부관들이 권총을 차는 것 자체가 긴장이 되는 모습을 보이는 거지. 실탄장전한 권총을 장교들이 타고 메가더 장군 부관들이 내리면 얘네들은 벌써 메가더 장군이 죽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전쟁해야 된다. 호신용 권총 다 차라. 실탄장전해라. 벌써 긴장하고 겁을 먹었다는 거지. 야, 너희들 겁먹었어 이 자식들아. 권총 다 버려.
이러는 거예요. 기세 싸움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가더의 리더십은 총에 있질 않아요. 잘 보면 정신 이게 이 멘탈에 있는 거예요. 멘탈에. 메가더가 이 장교일 때 젊을 때 허드스강 뉴욕주에서 위로 올라가면 육군사관학교 나오지만 그 뉴욕주 근처에 허드슨 강이 흘러요. 뉴저지와 뉴욕주의 사이에 큰 강이에요. 건너편에 이제 그 맨하탄이 허드슨 강 옆으로 있지요. 근데 허드슨 강변에서 이제 무장 강도가 총 갖고 강도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메가더는 어떻게 하냐면 총을 들면은 기겁을 하고 이렇게 손 든단 말이에요. 총 내놔 이러면서 잡아요. 그러니까 기질이 그쯤 되니까 장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물 바치고 똥별 단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무지무지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세해서 별 다니까 유명하다가 아니고 멘탈이 젊을 때보다 세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고등학교 최종 학력을 받건 박사학위를 받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멘탈을 세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멘탈을 세게 하는데 공부를 주도적인 학습을 안 하면 멘탈이 끌려가기 때문에 지친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면 공부를 할 때 지치질 않아. 근데 엄마가 너 공부해야지 이래서 공부하면 지치는데 엄마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잘하면 내가 뭐 선물 사줄게. 이렇게 상급이 있어도 멘탈이 완전한 게 아니에요. 상급이 없어야 돼.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내가 이걸 이겨내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상황을 이겨내는 멘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상황이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문신하고 싸움하는 애들이요. 싸움 잘할 것 같잖아요. 격투기 대회 딱 나가면 다 나가 떨어져요. 격투기 대회에 우승하는 사람은요. 도사 같은 정신력이 맑은 사람만 1등하지 문신하고 깡패하다가 이렇게 격투기 하는 애는 3달 안에 다 떨어져 나간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을 겁주고 공갈 협박하는 것들이 문신 새기는 거지 정신이 온전한 무도인들은 문신이 없어요. 문신이 없다. 그러니까 태권도 도장 관장님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짓수 관장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신 갖고 온 놈은 한 달 안에 다 나가 떨어진대요. 멘탈이 허접하니까 남을 협박 주려고 나 문신했어. 나 무섭지. 나 보고 겁내야. 무섭지. 나 무서운 사람이야.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야 이것들은. 예? 그러니까 멘탈이 없으면은 무도도 몸도 센 놈이 아닌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무도는 성령하고 다른 거지만 사람 속에는 어떤 보이지 않는 스피릿을 이걸 동양 언어로 어떻게 해석을 하나 봤더니 이제 기라고 번역을 하더라고요. 기. 1원, 2기론. 그래서 율곡이 얘기할 때 이 기자를 서양 사람한테 번역할 때 스피릿으로 번역을 하더라고. 그런데 최배달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최영은인가 그 극진가라데를 창시했는데 그분이 너무 싸움을 잘해 1대100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특공무술을 그 최배달 씨의 극진가라데를 개량해서 특공 부대가 간첩 잡을 때 사용하는 게 특공무술이 원조가 태권도가 아니에요. 최배달 씨 거예요. 거기는 1대100으로 싸우게 해요. 태권도는 1대1로 대련시키죠. 거기는 1대100으로 시키고 한 명이 5명이 달라들게 할 때 한 명이 어떻게 방어하는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극진가라데는 굉장히 센 무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 봤더니 영의 세계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무지 세게 했더니 소가 두개골만 쪼개지고 죽지는 않더래요. 그래서 최배달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몸에 있는 기를 소 속에다 집어넣으니까 소가 죽더래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자기 기를 집어넣냐 그러면 자기 기는 몸속에 이 배꼽 아래 단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대요. 근데 그 스피릿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새끼손가락 근처에서 담아가지고 턱하고 소를 치면은 그게 소가 죽는다는 거예요. 죽을 때 뼈 하나 골절 안 되고 죽는다는 거예요. 기를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살육의 영을 탁 집어넣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로 깨면은 소 대가리만 빠개지지 더 미친 듯이 뛴대요. 그러니까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한 방에 곱게 죽여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스피릿을 이용해서 잡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이 물리학자가 그걸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최배달이 이렇게 소 잡고 소뿔 이게 때려잡고 끊어버리고 이런 게 그 에너지 자체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소뿔의 강도나 경도는 손바닥 이 당수의 강도보다 수 100배는 센 게 소뿔이에요. 100분의 1로 약한 걸로 쳤는데 어떻게 소뿔 100배나 센 게 부러지냐 이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기 사람의 불신자라도 사람 속에 영이 있어요. 그 기운을 빼가지고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뻥 하고 장풍이 나가 사람이 저 10m 밖에도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10m 떨어졌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팍 이러면은 거의 10m 밖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원리가 불신자 몸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영이든 귀신의 영이든 성령은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볼 때. 이렇게 귀신의 영도 이용해서 무도를 하고 귀신의 영을 이용해 가지고 조직폭력배가 두려움을 줘서 굴복시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몸을 굴복시키고 자기 몸을 통제를 못하면 그런 귀신들이 막 날고뛰고 세계적인 모든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하겠냐 이게요. 율곡이 신사임당이 돌아가신 게 엄마가 돌아가신 게 16세에 돌아가셔요. 3년 장례를 치르고 금강산에 들어가 돌을 닦고 절간에서 스님들하고 살아요. 그리고는 절간에 불교 영적인 모든 것을 다 체험하고 와가지고 그걸로 써가지고 영의 세계를 써가지고 과거급제를 하는 게 천도책이라는 답안지예요. 그걸 보면은 불교 세계에 있는 기운이나 영의 세계를 자기가 득도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유학을 공부하던 애들은 이런 거 모르거든. 그러니까 걔가 장원급제가 된 거야. 보통은 성리학만 공부하는데 불교를 결합시켜가지고 쓰니까 그게 되는 건데 그것도 영의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곡 같은 경우는 귀신을 받아가지고 똑똑이가 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신사임당이 율곡을 뵀을 때 큰 검은 용이 자기 몸속으로 확 들어가는 체험을 하면서 아기가 태어났거든. 배우지도 않는데 들으면 다 암기를 하는 애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릴 때부터 검은 용이 네 속에 있다 이래가지고 아명이 현용이에요. 거물현 용용자. 그러니까 용체험을 한 여자인 거예요. 신사임당이. 우리 라이벌인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자의 기운을 받는 집안들인데 거기는 동양 시꺼먼 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똑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귀신 받으면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귀신 받으면요 사람이 망가지는 사람이 있고 똑똑해서 사기꾼이 될 때 지능이 6배 이상 세져요. 7배 이상 세져요. 귀신이 딱 들어가면 사람이 초자연적으로 똑똑해진다니까. 그러니까 마귀적 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걸 이겨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 받기 전에 자연인으로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은혜와 모든 지혜를 받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먹고 생활하는 걸 절제함으로 성령의 지혜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지 몸이 헬렐레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겠냐 이거예요. 귀신을 받을 때도 금강산에 들어가서 돛 닦고 폭포 밑에서 산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귀신 한 마리를 받으려고 별지랄을 다치는 게 무속이에요. 결론은 제가 영적으로 쭉 이율곡을 분석하니까 퇴계는 공부하는 사람이고 이율곡은 귀신 들리는 사람 똑똑이에요. 이율곡은 천재였고 퇴계는 노력한 거예요.
퇴계하고 이율곡은 좀 달라요. 이 퇴계는 원리적인 건데 이율곡은 기를 얘기하면서 기가 왔다 갔다 한다 이래요. 영을 느낀 거예요. 영을 느꼈다는 거지. 도 닦으면서. 예? 그래서 귀신 받은 사람 중에 똑똑이가 안 나온다 그러는데 이율곡의 모든 거를 이렇게 조사해 보면 이게 귀신 접신한 사람이에요. 제가 어릴 때 강릉 오죽헌 옆에서 살았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강릉 공군기지 군의관으로 사실 때 우리 가족이 전체가 강릉에서 살았거든요. 공군부대 공군 군의관으로 근무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다 강릉에서 살았지. 제가 5살 때 강릉에서 살던 그 기억이 경포대 옆에 오죽헌 옆에서 살았다고요. 근데 나 오죽헌이 오죽이라는 게 검은 대나무가 쓴다는 거예요. 근데 검은 용이 들어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오죽헌이 그게 율곡이 살던 어린 시절 뛰어놀던 동네예요, 거기가. 그래서 그냥 유명한 학자니까 그런다 이러는데 그 역사가 조선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서울대법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받은 것들이 똑똑해져서 서울법대 가는데 그 지혜를 깨버리는 사람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 몸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 받고 예배하다가 자녀가 태어나면 선지자가 나오고요. 예배자가 나온 다음 세대에 선지자가 나온 다음에 천재가 나와요. 천재가 나온 다음에 발명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력을 다스리는 통치자 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악한 세력을 제압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전에 30년 전에 뭐가 오는 줄 알아요? 기독교 박해가 오는 거예요. 박해가 온다는 건 뭐예요? 30년 후에 여러분 집안에서 인물이 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박해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박해가 한번 발생해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박해가 사실은 세미 박해가 일어난 거예요. 세미 박해, 절반 박해. 라틴어로 세미, 절반 50% 박해가 일어난 거야. 그래서 종교가 뭐예요? 그러면 불교면은 봐주고 기독교면은 폐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가 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건강하고 의료진에 의해서 우리 환자 없는데 왜 우리를 입막으라고 하는 거죠? 우리 건강한데. 환자면 마스크를 써도 돼요. 그렇지만 환자가 아니면은 우리 코아입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의 코로 숨 쉬면 우리의 입으로 찬양하는데 왜 입을 막아야 돼? 입 막고 마스크 차고 찬양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사람 권리가 내가 환자면은 쓰라고 그러면 쓰겠어요. 근데 건강한데 왜 건강한 사람을 씌우냐 이거예요. 이건 통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펄슨 바이 펄슨으로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전 국민을 다 입을 막는 식으로 하면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독재하겠다는 거예요. 왜 독재하는 거예요? 기독교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걔네가. 기독교를 무서워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30년 후에 통치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집안 어린이들이 30년 후에 여러분 30년 후에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아기 낳죠. 혹시 늦으면 40년 후에 날 수도 있어. 늦게 장가가고 시집가면. 그렇지만 40대 50대에 첫 아기를 낳건 간에 아기를 낳죠. 그러면 아기가 거룩한 아기가 되려면 30년 전부터 부모가 거룩히 자란 부모 밑에서 거룩한 자녀 낳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자벳이 의인이니까 늙기까지 의롭게 하다가 거기서 선지자 아기 세례요한이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깡패, 도박꾼, 술주정뱅이 집안에서 세례요한 태어나도 걔는 깡패 될 거예요. 부모가 경건한 부모 세대가 마련된 다음에 30년 후에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식이 나잖아요. 10대, 20대 학생들이 지금 자식 20년, 30년 후에 낳잖아요. 거기 선지자가 나고 왕이 나오고 지혜자가 나오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 거룩히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는데 마귀는 여러분이 스포일 되거나 여러분이 타락하면 30년 후에 여러분 아기들을 교육 못 시키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30년부터 그 전부터 작업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학교 다니라고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지자가 안 나와요. 학교 가도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는데 공부 열심히 해서 깡패나 옆 사람이 치근대는 거 하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하고 정신 차리고 운동 열심히 하고 이런 학생은 괜찮은데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요. 왜? 성적 받고 좌절하고 성적 받고 나는 아무리 공부해도 1등을 못하게끔 시스템이 돼 있어요. 왜? 반에서 1등 못하면 너 전교에서 1등 못했지.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 밑에 학생보다 자기가 잘했다 생각 안 해요. 자기보다 1등이 내가 못 이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경쟁제를 시키기 때문에 신앙이 잘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면 내가 상대 점수 떨어지게 해서 상대 등급 평가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주눅이 들게 돼 있고 세상에 끌려가게 돼 있고 영향을 받게 돼 있지 자기 주도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영성에 타격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기세를 갖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좋은지 나쁜지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빨리 대학을 가지 않더라도 내가 빨리 대학을 가야 되니까 많이 급하게 공부해야 된다 이래야지 잡생각이 안 오지. 지금 11살인데 아유 20살에 대학 갈 거니까 천천히 공부해도 아직 9년이라는 그 넓은 길고 긴 세월이 남아있구나. 대학을 들어가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많이 남아있도다. 하나님 9년 동안 나를 점진적으로 똑똑이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게을러도 내일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학생 멘탈 내가 알고 있어. 9년 후에 수능 보거든. 9개월 후에 본다 이러면 사람이요 발에 불 떨어졌어. 9개월 후 이제 9달 후야. 지금 겨울이면 나 인생 겨울정 나 이러면은 지금 팔팔 뛰고 난리 나. 근데 9년 후 여유 있죠. 행복이 몰려오지 않아요? 예? 9년 후에 수능 본다면 행복이 몰려오지 않아? 예. 그러니까 게으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게으름이 오니까 9년 후에 수능이 오는데 9년 동안 타격을 받는 거예요. 좌절을 9년 동안 당하는 거야. 야, 너 6등급이야. 다음 해가 돼도 6등급이에요. 해도 안 되네. 3년째가 되는데 7등급 됐어. 좌절을 하는데 좌절을 9년치를 해요. 리더가 못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국영수가 인생 결정하는 이 과정이 거짓말이에요. 인생은 국영수 성적 순으로 안 되게 돼 있어. 제가 말씀드리죠. 사람이 성공하는 건 혀의 권세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살고 죽고 부자 되고 가난해지고 유명해지고 저주받아서 유명해져야 될 분이 유명해지지 않는 것도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무명해도 복이지만 유명해져야지 성공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유명세가 있어야만 재구실을 하는 직업들이 있어요. 예? 모델. 예쁘다, 멋있다, 가수 멋있다. 이래야지 그 자기가 뭔가 생업을 할 수 있어요. 무명 가수 진짜 가난합니다. 피자 배달하면서 무명 가수예요. 피자 왔어요 이러면서 가수한테 노래방 가서 지 혼자 부르는 거지 아무도 그 노래 안 들어줘. 그러니까 유명세가 필요한 직업이 있고 유명세가 필요 없는 직업이 있거든요. 공무원은 유명세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수 같은 거는 유명세가 필요하고 여러 가지 것도 유명세가 필요한데 명예가 돈보다 세거든요. 명예를 지키라는 거예요. 돈 벌라고 하지 말고. 그래서 내가 1등급인데도 1등급이라고 칭함받을 때 즐거워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1등급 하는 학생들은. 또 내가 7등급을 해. 밑바닥 비슷한 거죠. 7등급이면 4년제 대학을 못 가요.
예? 9등급도 못 가. 7등급이나 9등급이나 못 가는 건 똑같으면 쌤 등급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 경쟁을 하니까 공부를 잘하는 비법을 모르는데 미련하게 공부를 하면 계속 7등급이라고. 고1 때 7등급 하면 고3 때 될 때 잘해봤자 5등급이지 5등급도요 좋은 학교 못 가. 수도권 대학 4년제 못 가. 5등급 때도. 자, 그러면은 엄마 아빠가 경기도 서울에 사는데 여러분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꼭 가야 되겠냐 이거요. 그러면은 엄마 멀어져서 우울증 걸려요. 그러니까 경남 전남 거주자는 그렇게 가도 돼 학교를. 근데 서울 사는데 전남이나 저기 경남 바닷가 근처로 가잖아요. 부산도 아니고 광주도 아니고 바닷가 근처. 진짜 그냥 테러블 한 거지. 예? 그렇게 되면 우울증이 걸리니까 제가 그런 학생들한테는 그냥 서류 심사에서 1월에 합격하는 대학 있죠. 거기 가서 엄마랑 아빠랑 동생들하고 같이 수도권에서 문화생활 누리면서 대학을 A 학점을 쭉 받는 게 나은 거예요. 11월, 12월에 다 심사 끝나는 거예요. 1월부터 전형 시작하면은 그거 다 떨어진 학생 오라는 거지. 근데 1월 전형에 가서 수도권에서 가족이 살면은 가족이 사는 지역에서 그거를 다니는 게 나은 거예요. 인터넷 통신대학이라도. 왜 그러냐? 사람 기를 살리는 걸 하냐, 기를 죽이냐나 이건 다른 거예요. 기가 죽으면서 즐겁지 않으면서 외롭게 유배당한 느낌 들면서 공부를 할 가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이라 기가 죽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해도 기를 살려줘야 돼. 기가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이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팩트에 근거해서 살려줘야 돼요. 야, 넌 대학 못 갔지만 하나님은 널 사랑하셔. 이런 식으로 신앙의 격려를 받아 세임을 얻는다. 굉장히 거룩한 학생인 거예요. 그런 학생 1%가 안 돼요. 하나님이 널 사랑하셔. 그러니까 대학 떨어져도 기뻐해라. 기뻐 안 해. 대학 가려고 하지도 않았다가 안 가면은 기뻐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자꾸만 떨어져. 자기가 3등급 안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3등급 안에 못 들어가. 좌절 계속 좌절을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 널 사랑하셔. 기운 내라. 기운이 안 나요. 90% 이상은. 여기서 믿음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영으로 지음받았지 육으로 대가리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무의식 세계에서 오는 지혜가 있고 머리에서 오는 지혜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오는 지혜는 유치원 때부터 그렇게 머리가 공부를 잘하도록 훈련을 시키고 습관을 들여야 돼요. 두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 머리가 좋게 성장이 돼도 되지만 성장 다 한 다음에 머리가 다 성장을 했지만 활성화시켜서 좋게 하는 법이 또 있어요. 목사님은 두 가지 다 경험을 해봤는데 두뇌로 피가 갔다가 점심 먹어서 다시 위장으로 피가 내려왔다가 오후에 다시 공부하려니까 위로 또 올려야 돼. 피 공급해서 두뇌 산소 소모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후엔 지쳐가지고 졸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 아침에 조금 먹고 가서 공부를 공복에 많이 하고 머리에 띵 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 오전 내내. 근데 12시가 돼서 공부할 때가 이제 밥 먹을 때가 돼서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로 에너지 보충해요? 그러면 액체로 보충하라는 거예요. 액체 뭐 그러면은 소화시키는데 피를 많이 쓰질 않죠. 그냥 액체니까 쭉 내려가죠. 요구르트 뭐 이런 거. 예? 우유 이 쭉 내려가죠. 주스 이런 거 쭉 내려가죠.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냥 미숫가루 먹어. 6.25 전쟁식품. 피난 갈 때 미숫가루 우리 외할머니 미숫가루 갖고 막 저기 6.25 때 그거 먹이고 그랬잖아. 그런 게 아니라 고구마보다는 미숫가루. 예? 미숫가루보다는 뭐예요? 나 같으면은 그냥 뭐 다른 거. 그러니까 소화를 할 필요가 없이 영양분만 쪽쪽 빨아먹는 것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모처럼 머리로 팅팅하게 왔는데 이게 위장으로 다시 내려가면 이게 오후 공부할 때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루틴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못하는 애는 밥을 먹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걔가 공부를 잘한다. 걔는 원래 머리가 좋은 애요. 방법은 틀려먹게 한 거예요. 방식을 잡아야 돼. 자기가 운동선수로 지금 대학 갈 건지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성적으로 대학 갈지 전략을 투트랙을 자기가 딱 정해야 된다니까. 자기가 운동선수로 하려면 많이 먹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점심을 잘 먹어야 돼요. 매일 그리고 운동해야 돼. 근데 공부해가지고 대학 가는 애는 매일 운동하면 큰일 나요. 일주일에 딱 2번만 공부해서 체력을 증진해서 퍼지지 않게끔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야구 선수 될 거면은 다르게 해야 되지만 공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목사님은 왜 운동선수 얘기는 안 해요? 그건 타고나야 돼. 여러분 운동선수 체대 가는데요. 타고난 애를 못 이겨요. 몸을 타고난 애는요. 몸이 타고나지 않은 운동선수가 그 학생을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씨름 선수도 체구가 태어나야 되는 게 있고 이게 운동 감각이 있어요. 농구 선수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슛 감각이 있어야지 되지. 키가 크면 농구 선수로 대성한대. 그 잘못 보는 거예요. 키로 농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짜 농구 못하는 것들이 있을 때는 키가 먹힐 수는 있는데 이게 체육 대학 전공하러 가는 애는 도사들이 오는데 타고나야 돼. 기능이 마이클 조단 수준은 안 되더라도 이게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야. 감각이. 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할 때는 너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예술계통이나 체육계통을 내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력해서. 그리고 이 공부해서 노력을 하면요. 어느 정도는 많이 80%까지는 노력으로 다 되는데 이 탑 1% 안에 드는 거는 재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주가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취미로만 하라는 거예요. 타고난 재주가 아닌데 거기서 경쟁에서 다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뭘 잘하냐 그걸 알려고 해도 모든 분야를 공부하는데 40세까지는 공부를 해야 돼요. 돈을 벌어요. 30살에 25부터 돈은 버세요. 그러나 40까지는 내가 발전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쪽으로 와서 배우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지.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돈이 50만 원 더 준대. 그래가지고 배울 게 없는 직업으로 가면 안 돼. 50만 원이 적은 직장에다도 배울 게 많아. 그러면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발전시켜야 되지. 40이면 젊은 거예요. 35 젊은 거예요. 근데 왜 50만 원, 100만 원 더 많이 준다고 거길 가냐 이거예요. 나는 큰 교회 취직 안 해요. 전도사 때는 학교 다녀야 되니까 저기 교회 봉사하느라고 다녔어. 난 개척해야 돼. 개척을 해야 시간이 많이 남어. 그래야 내가 공부할 시간 많어. 큰 교회 가죠. 혜택 많이 주고 애기 유치원 보조금까지 나오고 차량 구입 보조금 500만 원 나오고 그래요. 내가 전도사일 때 수십 년 전인데도 그때 온누리교회가 재정이 많아서 내가 프라이드, 그때는 프라이드라는 차가 있었어요. 전도사님, 형님 전도사님이라고 내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프라이드 사니까 500만 원 교회에서 현찰 주더라고. 500만 원 이상 되는지만 교회에서 현찰 500만 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 월급이 가난하지만은 그거 500만 원 보조받으면 중고차로 뽑을 수 있어요. 프라이드 전도사님이. 가난한 신학생이 지금 5만 원이 없는데 500만 원 주고 막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으면 좋죠. 그럼 노예되는 거예요. 큰 교회는 전도사가 들어가죠. 자기 개발시킬 수는 없어. 큰 교회는 교인으로 들어가서 훈련받긴 좋아도 사역자들은 노예로 부림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 못하게 돼 있고 자기 유튜브 전도도 못하게 돼 있어. 다 금지령 내려요. 자기 개발을 시킬 수 없는데
자동차 보조금 나오고 자기 어린 자녀 유치원 학비 보조금 나온다 이래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100만 원, 200만 원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나는 100만 원, 200만 원 가난하게 살더라도 내 발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는 인생 살지 100만 원, 200만 원에 내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나는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어요. 100만 원, 200만 원으로 내 유익을 결정할 수 없는 거예요. 난 돈이 신경 쓰이지 않는 사람이야. 난 어릴 때 돈 신경 안 써도 학교 가면 어머니가 차비하고 용돈 다 주셨어요. 달라고 한 번도 안 해도 엄마가 챙겨줬어요. 우리 엄마가 챙겨주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챙겨주겠어요? 여러분 반드시 챙겨줘요. 엄마 아빠가 안 계시고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은 우리 학생들을 챙겨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돈 보고 직업 정해? 그러니까 돈 보고 직업 정하면 안 되고 직업이라는 것은 사회의 모든 분야를 파악하기 위해서 거기 현장에 가는 거예요. 현장 가서 배우고 사는데 자기가 이걸 사회 구조를 보려면 어느 분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장에 가야지. 학교에서는 멀리서 배우는 거예요. 현장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사회가 바뀌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를 배우기 위해서 가지 그 업을 종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게 나는 무슨 직업인입니다. 안 좋아요. 그러면 직업에 몰빵이 돼서 돈벌이에 몰빵이 된다고. 어떻게 해요? 그 산업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해요? 아니면 내가 언어나 술이나 과학 영역을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야 사회가 멸망을 할 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올 때 바로 적응해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다시 얘기가 되돌아갈게요. 일본의 군수업으로 모든 산업이 돌아갈 때였어요. 갑자기 원자폭탄 두 방의 제조업의 대부분이 군수 하청업체였는데 그걸 무기 만드는 걸 올스톱 시켰어요. 누가? 메가더 사령관이. 군수업을 하면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무기를 만들면 안 돼. 대신 그 프레스, 그 공장으로 민간용품 만들면 다 도와줬어요. 가난한 일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고 입고 살 수 있고 민간용품, 그러니까 사람이 편안하게 사는 용품을 만들면 다 도와줬어요. 미군정이. 근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만들면 다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쪽으로 막 발전시킨 적이 없는 거야. 오직 사람 때려 죽이는 군수 공업을 했는데 이 사람 죽이는 용도인데 이 공장을 사람 살리는 용도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은 자기가 업을 빨리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그때 대박을 쳤어요. 왜? 6.25 전쟁이 터졌거든. 그래서 일본 사람이 재벌이 다 나온 거예요. 재벌이 망했다가 6.25 전쟁 사람 살리는 생필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군수용품 중에 무기는 미국에서 다 찍어내고 일본에서 무기 제조 금지령이 내렸어요. 단지 식량, 칫솔, 치약 이런 거 있죠. 군인들이 쓰고 한국 사람이 써. 미군이 써야 되는 거. 이거 민수용품은 다 일본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재빨리 업종 변환을 한 사람들은 그 큰 부자가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뭐를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다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확 뒤집어지니까 옆에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관심도 많고 내 것도 열심히 하지만 남의 것도 관심이 많고 이렇게 폭이 넓은 사람이 사회가 확 뒤집어질 때는 큰 부자가 나오고 사회가 안정돼서 그 사회가 그냥 궁극주의로 쭉 가요. 그러면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냥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요동친다고 돼 있죠. 사회가 안정화되는 사회가 발전되질 않아요, 앞으로. 죄악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 못해도 모든 분야를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하다가 거기 60점밖에 못 맞았어요. 그래도 이건 내 전공이 아닐 수 있지만 나는 다 배웠어요. 다른 데는 어떨까? 이러고 두루두루 공부하는 멘탈이 있어야 되는데 9년 동안 학교에서 야 국어 해봐. 못해요.
넌 왜 못하니? 또 국어 해봐. 못해요. 국어 선생이 될 사람이 아닌데 계속 국어 점수 낮은 것 때문에 준욱이 9년 동안 든다고요. 그러면 사람이 눌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쇠내서 나는 돌대가리 나는 돌대가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가 죽어서. 그러면 어떤 재능도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병원 갔을 때 이 의사분들은 저는 이제 병원 운영하던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큰 병원에서는 이 죽을 사람이 죽었을 때 의사들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내가 살리려고 좋은 일 하다가 내 책임이라 이러면서 의사가 뒤집어 쓰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병원 가면 죽을랑 말랑 이러면 큰 병원 가세요 이런 거는 뭐예요? 고칠 수 있는데 고치다가 얘가 숨 거두면은 자기 책임인 거야. 그러니까 몽땅 가서 죽기 직전에 모든 죽기 직전에 환자가 모이는 병원이 있어. 그게 대학병원이고 초대형 병원이야. 거기서 죽으면 아무도 시비를 안 걸어. 그러니까 대학병원 가서 다 죽으면은 어차피 끝판 가서 죽었으니까 아이고 그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사람 죽였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다 대학병원 응급실 가라는 거예요. 책임 회피인 거야 사실. 근데 이해를 해야 돼. 고치다가 자기가 책임지기 싫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심각한데 이거는 고칠 수가 없었는데 이거 고치면은 진짜 의사가 유능해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치료비가 수천만 원 나와도 이거는 비싼 게 아닙니다. 이거 죽을 병 고쳤기 때문에 병원에 이게 치료비를 많이 내셔도 합당한 거고 이거 훌륭한 의사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의료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 중병이 왜 중한지를 설명해야 돼요. 그거는 의료 발전을 위해서 고치면 큰 병원의 업적이고 의사의 영광이지만 돌아가셔도 의사 선생님들한테 해코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책임을 받기가 왜 자기 가족이 아닌데 자기가 책임지기 싫은 거야. 근데 고치면 그 병원은 기쁘고 의사 선생님은 높임 받을 수 있게 미리 다 해서 유명세를 떨치는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환자가 죽기 전에 환자가 이게 심각한 병인데요. 이렇게 자꾸만 교육받아 보면 죽을 거 같이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데 멘탈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멘탈 케어를 안 해줘요, 병원에서. 안 해준다고. 그러니까 환자가 좀 오래 살 수 있는데 아유 죽을 병 걸렸나 보다. 어떡하나 이러고 절망하다가 더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죽는 순간까지 기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멘탈이 잘 정신 활동이 잘 돌아가다가 돌아가시면 후회가 없고 아쉬움이 없는데 이게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는데 조직 특성상 병원은 그렇게 누른단 말이에요. 환자들만 있고 죽는 환자들만 있고 다 코에 꽂고 있고 입원복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멘탈에서 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멘탈 눌리지 않으려면 병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한 멘탈을 가진 환경에서 사람이 멘탈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다 죽는 분위기면 다 죽는 분위기로 가는 거예요. 멘탈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면 너 공부 못해. 넌 9등급이야. 넌 7등급이야. 7등급 한 번 받죠. 그러면은 고3 졸업할 때 3년 동안 1등급 못 돼요. 데이터가 그거 나온단 말이에요. 딴 애는 가만히 있냐 이거요. 자, 어떤 애는 공부할 때 머리로 12시 정도까지 열심히 공부해요. 9시부터 학교 가서. 그럼 머리가 청명해진다고요. 아침에 가서 약간 졸 수 있지만 계속 집중하면 이게 한 2-3시간 지나면 머리가 말짱해진다. 그 멀쩡해진다면 바로 밥을 먹어도 띵해지는 거예요 또. 그런 루틴을 하는 학생은 죽었다 깨나도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천재가 되더라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고등학교 과정은 천재를 필요로 하는 게 아니고 뻔한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천재가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뻔한 걸 공부하는데 왜 피를 밑에 백가죽으로 돌려. 머리로 끌려 올랐으면 집중을 계속해서 오후 3시까지는 그 머리에 띵하게 머리가 맑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지. 배고파? 그러면 1시에
음료수를 먹어가지고 이게 그냥 쓸려 내려가면서 그래도 소장에선 쭉쭉 빨아먹어요. 우유가 액체라도요, 거기 칼슘이 있고 그래서 쭉쭉 빨아먹는다고. 소화를 시키고 갈비를 먹는 게 속이 편해요? 우유 마시는 게 편해요? 우유 마시는 게 피곤하질 않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두뇌 개발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면 좀 쉬어줘야 되죠. 그럴 때 1시에 뭘 음료수를 딱 때워서 집중되게 계속 한 다음에 이제 몸도 피곤하고 막 이럴 때가 있어. 오후 3시쯤 되면. 그러면은 그 끝날 때 그때 먹으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살짝 2번, 제대로 1번. 3, 4시에 먹으라 이거요. 그리고 1-2시간 걷고 소화 다 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졸음이 오죠. 그러면은 푹 자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배를 불리고 배변을 소화를 시키고 배변을 하고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고 푹 쉬었다가 제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서 공복에 집중하고 이래야지 성적이 좋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걸 10년을 돌려야지 머리가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3달 공부해서 머리가 좋아진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육적인 머리는 루틴이 정해져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고만고만하다고 전응아가 아닌데 고만고만한데 루틴을 잘못 정한 거지. 그래서 제가 굶기는 거예요. 주일날 학생들을. 공복에 공부할 수 있는 기질이 있어야 공부를 잘하는 애야. 엄마 나는 배가 불러야만 공부 잘 돼.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건. 배가 부른데 이게 배가죽이 불룩 튀어나왔는데 소화시키고 막 이러는데 머리가 띵한데 무슨 공부가 돼. 그거는 배부르고 싶다는 소리지 배불러서 공부 잘 되는 놈 난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배부르고 싶으면 운동을 하라 이거예요. 운동을. 운동할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복을 좀 이용하고 근데 공복이 있으면 너무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슬로우 푸드, 액체 푸드를 넣으란 말이에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당근 주스 같은 거 사과 가로 그리고 꿀꺽꿀꺽 마셔 액체를 사과 당근 주스를 그러면은 장에 있는 숙변을 다 띄워줘서 피부도 예뻐지고요 피곤함도 없어지는 거야. 에?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이어트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낫지 왜 밥을 먹어. 밥은 공부 다 하고 먹는 게 낫고 그 전까지는 살짝 우유나 뭐 주스나 아니면 계란 후라이 살짝 먹든지. 나는 그런 식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자세가 틀려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식품학적으로 소화학적으로 접근을 안 시키고 그냥 공부를 시켰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공부할 때 못하는 과목과 잘하는 과목에서 승부의 핵심은 못하는 과목을 접했을 때 못하는 점수가 나왔을 때 멘탈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못하는 과목이 나왔어. 근데 이걸 열심히 해. 근데 1, 2년 지나도 이거 재미도 없고 하기도 싫어.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냐면 이게 그래도 공부를 해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이 분야를 알아야지 사업을 한다. 내가 이걸로 대학 가서 인정받을 과목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이 분야를 알아야 이 분야와 관련된 사업이 올 때 내가 이 돈 관계가 있을 때 이 분야에 대해서 사기 안 당하려면 알아놔야 된다. 그리고 돈을 딱 걸어 놓으시고 공부를 해보셔 한번. 그럼 지루함이 줄어요. 지루함이 준다고. 예를 들어 상업 회계를 한대 봐. 회계학 재미없어요. 근데 내가 큰 부자가 되면 회계장부를 저기 사장님한테 딱 보고할 때 회계장부를 감사를 할 수 있어야 사장이 돼요. 모든 사업은. 회계감사를 못하는 사장은 사기당합니다. 근데 제일 재미없는 게 이게 경제학, 경영학, 회계학 이 중에 회계가 제일 재미없어. 근데 그거를 할 줄 모르면 사장 못해요. 아시겠어? 주식 투자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가 주식 자료표 보고 판단 못해요. 주식 회계 전문가한테 물부해야 돼. 번거로워. 그러니까 워렌 버핏 같이 못 되는 거예요. 워렌 버핏은 회계를 볼 줄 알아요. 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회계사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자유자인 거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계하기 싫어도 내가 돈벌이다 이러면 이게 공부하기가 싫더라도 돈이 걸리면 이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그래야 된다니까. 예? 그런 식으로 그거를 땜빵을 해가지고 내가 하기 싫은 과목인데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를 다 사회의 중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가리키는 거니까 기초 공부는 어릴 때 하는 거는 다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 싸움에서 밀리면 안 돼. 너 회계가 이 모양이냐? 너 이거 장학금 받아야지. 난 장학금 받을 생각 없다니까. 근데 이거를 모르면 내가 사기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자, 제일 왼수 같은 과목을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수학. 수포자가 전국에서 제일 많은 거예요, 이거. 예? 수포자가 제일 많은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 됩니다, 지금. 수학이. 예? 지금 과외 선생 중에 수학 과외 선생님이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수학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국어는 엄마가 가르칠 수 있는데 수학은 엄마도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엄마가 20년 전에 포기자였거든. 그러니까 이게 수학 선생님이 지금 돈 제일 잘 벌어요. 과외 선생 중에. 물리, 화학 하면은 이건 인기 과목이 아니야. 그건 필수 과목이 아니야. 이과 애들만 하는 거야. 근데 수학은 이건 문과에도 해야 돼. 문제인 거예요. 자, 수학을 진짜 싫어해, 내가. 자, 보세요. 모든 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1단계, 2단계 그렇고 그러니까 그렇고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논리학인 거예요. 논리 훈련인 거예요. 이 논리력이 없으면은 사회생활에 굉장히 문제가 돼요. 감동을 시켜가지고 설득을 해야 돼요.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거. 사람을 감동을 시켜서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감동은 밑도 끝도 없는 거예요. 이건 팩트가 없는 거야. 여러분, 감동시켜가지고 사람 미혹하면 사기꾼으로 체포돼요.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니까 이렇게 투자를 하면 이렇게 소득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를 모집할 때는 사기꾼으로 안 몰리는데, 자, 이거 하면은 부자 됩니다. 그리고 감동을 시켜서 했는데 팩트가 자료가 데이터가 없는 거야. 이런 사람은 다 잡혀 들어가요. 다 잡혀 들어가요. 수학을 열심히 하고 법조인을 한 사람은 논리적으로 법논리에서 이러니까 상위법과 하위법의 논리에 의해서 쭉 하니까 승진도 잘 되는데, 법전을 주구장창 해가지고 재판하는데 수학을 못한 판사들 있죠. 이런 사람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떠오르는 법전 몇 항 몇 조 생각이 떠오르니까 그냥 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력이 부족한 거야. 암기력으로 법전 암기해가지고 판결을 하는 거야. 얘네는 이제 고등법원 가서 박살나요. 야, 1심 판사 어떤 새끼야. 이러고는 이제 고등법원 선배 판사나 저기 인사 담당자인 대법관 거기서 인사 승진할 때 딱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법조문을 외워가지고 재판하는 애랑 법조문은 다 외는 건 기본이에요. 근데 수학적인 논리력이 있어야 돼. 치고받고 막 할 때 이게 논리적으로 이 전쟁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수학처럼 이거 빼고도 하고 곱하고 나누고 막 이러다가 전반적으로 이게 판세를 볼 줄 알아야 돼. 수학적으로. 수학을 못한 판사는 출세도 못해요. 법조계에서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다. 문과, 경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영문학을 한다. 완전히 수학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문학을 해서 정서나 이게 아주 깊은 내면 세계를 갖추었어. 문학도야. 근데 논리적으로 계산할 건 다 하고 그걸 다 하고 나서 문학을 하는 사람은 지도자가 돼요. 지도자가 된다고. 논리적으로 수학을 다 하는 사람은 문학을 해도 사람이 기본이 흔들리질 않는 거야. 계산할 거 다 하고 줄 거 주고 받고 받을 거 받고 논리적으로 다 하면서 여지에다 여백에다가 산수화를 그리고
이 정물화를 그리고 이렇게 감동적인 정서를 걷다 빈 공간에 꽂아 넣으니까 뼈대 위에 아름다운 장식을 한 집을 만드는 것 같은 문학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논리력이 없는 사람은 SF 공상 판타지 소설 쓰다가 망하는 거예요. 판타지 소설 쓰면은 성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의 문제점을 끄집어대면서 그걸 소설로 써야지 폭발적으로 성공하는 거예요. 시장은 뭔가 내용을 통해서 그 문제의 고통, 그 시대의 고통과 그 시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소설이 나올 때 그게 터지는 거지, 히트 터지는 거지. 절대 사회 문제와 백성들의 고민거리를 해결을 할 생각 전혀 없고 판타지 소설하면 안 나오는 거예요. 레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은 그 당시 산업혁명을 통해 어린이들이 가난에 찌어들고 이런 사회 문제를 배경으로 그걸 까니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가 아니라니까. 사회적인 모든 걸 계산하고 고통과 또는 기쁨이 있을 때 그걸 계산할 줄 아는 사람의 내면에서 그 문학이 나올 때 그게 사회적 영향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수학이라니까. 문학도 기본적으로 그 시대의 마이너스 슬픔의 시대에 흐르는 그 정서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렇게 사람이 슬픈가? 논리적으로 계산을 하니까 아 이래서 사람이 슬프구나. 예? 찰스 디켄스, 올리버 트위스트 마찬가지예요. 그 시대에 그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셰익스피어가 성공했을 때도 셰익스피어가 성공을 한 거는요. 영국 사람이 성경에 완전히 쪄들어 있기 때문에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요즘처럼 살인, 강도, 강간, 음행, 바람피고 이런 게 소설이 많을 때는요. 셰익스피어 같이 불륜이나 존속살인이나 이런 마귀짓하는 소설 나오면 안 팔려요. 셰익스피어가 1600년대 초반부에 히트를 치는 것은 성경이 의무적으로 모든 집에 암기를 하던 시절이니까 마귀적으로 일탈하는 연극을 딱 하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건 거룩한 하나님 사상으로 있다가 마귀 사상이 딱 터지니까 충격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뭐 다 존속살인 아니야. 햄릿 봐도 뭐 동생이 형을 죽이고 뭐 꿈에서 죽은 왕이 나타나고 이런 거에 다 존속살인인 거예요. 도스토예프스키인가? 이름이 안 튀어 이게 도토도다. 예, 톨스토이밖에는 이게 안 나와요. 그 사람도 까리마조프 형제들 이것도 존속살인이에요. 가족끼리 죽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근데 러시아가 성경 배급이 딱 돼서 성경만 읽고 1000년을 믿다가 그게 터지니까 이게 악마적인 사람이 히트를 치려고 돈벌이 하려고 그걸 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경에 지루해한다. 그러니까 지루해하는 문학시장에 악마적인 걸 탁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번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성경의 영향을 엄청 받은 밑바탕으로 성경을 배신하는 거를 썼기 때문에 그게 악마적인 사람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잖아. 리어 왕, 햄릿. 이게 욥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전문가들은 이거 성경 베꼈네. 그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 억울함을 당하는 그 비극 작품 주인공이 전부 구약 성경 카피한 거예요. 피노키오 요나서 카피한 거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잖아. 요나서가. 피노키오 어디다 들어갔다 나와. 고래 뱃속 들어가. 그거 카피한 거예요. 요나서 카피한 거예요. 근데 그게 왜 히트를 치냐. 계산 다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게 선에 질릴 때 어떤 그런 그 좀 이상한 맛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께 튀어 보이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악하고 음란한 소설이 많잖아요. 셰익스피어 나와도 히트를 못해요. 지금은. 그러니까 시대를 잘 봐야 돼. 근데 여러분은 셰익스피어 비판을 하실 수 있는 수준까지 가셔야 돼요. 성경에 쫙 깔려서. 악하고 음란. 그러니까 뭐 억울한 게 나오죠. 리워왕. 예? 햄릿. 난 어릴 때 그걸 소설로 다 읽었어요. 아, 참 중고등학교 때 공부는 안 하고 그런 거 읽었다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문고 있어 그러면 전집류가 있어 그러면은 셰익스피어가 유명하니까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읽었더니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와. 예? 그렇지만은 그런 게 왜 히트를 치냐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실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가한테 제가 직접 들은 거예요. 최루성이 있어야 된다며. 사람이 중독되는 어떤 거가 있어요. 시사성이 없으면 소설은 성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분석을 다 하고 문학을 해야지 그냥 문학을 하면은 사회에 영향력을 못 미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회를 알아야 돼. 그럼 모르는 분야에 관심이 있어야지. 잘 못해도 알아는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야구는 못해도 야구를 좋아하는 청소년하고 즐기려면 야구 규칙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분야에 버릴 게 없는 거예요, 사실. 공부를 해 놔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자립 경제를 해서 사업을 할 거니까. 사업은 버릴 분야가 없어요. 다 유기돼서 나의 유기체처럼 결합이 돼서 나의 사업이 오는 거지. 어떤 사업은 A, B, C를 결합해서 특별한 그 사람만의 고유한 사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A와 Z를 결합해. 보통은 A와 B와 C 연관 기업을 연동해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사업을 론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A와 Z를 해. 어떤 사람은 A랑 가나다에서 다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BC에서 산업군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산업군을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를 다 동원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릴 분야가 없는 거예요. 다 알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술을 모르면은 아트를 모르면은 사업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고가 제품이나 모든 비즈니스 서비스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심지어 설렁탕집도 설렁탕스러운 아름다움이 있어야 돼. 좀 이상한데 제가 학생 때는 제일 유명한 맛집에 가서 이게 주막 같은 그냥 부엌 같은 데 들어가. 근데 여기가 일제시대 때부터 설렁탕, 곰탕 끓이던 데야. 그러면은 이게 의자가 막 찌그러지고 막 이래도 유명한 데라 찌그러졌나 보다. 이러거나 그냥 먹는 거야. 근데 요즘은 설렁탕 이러면 설렁탕스럽게 디자인을 해야지 먹어요. 참 골치 아파. 이태리 식당 이러면은 동양식으로 하면 안 돼. 이태리스럽게 해야 돼.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냄새 맡는 모든 것이 결합돼야 돼. 커피집을 해도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적 감각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행을 할 때는 미적인 것이나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데 가지 흉측한 데 가면 안 된다. 제가 어저께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하고 조깅하고는 차 몰고 오다가 던킨 도너스를 들어갔어요. 예? 예. 던킨 도너스 들어갔어. 그래서 내가 그 옛날 도넛을 좋아하거든요. 예, 그 많은데 어떤 한 종류만 사가요.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그 이거 다 쓸어가는 거야. 난 다른 거 싫어. 그 어떤 것만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그걸 또 좋아해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에 조깅하고 기도하고 그런 다음에 저기 그걸 딱 샀는데 자 보세요. 빨갛고 파란 빨대를 보통 쓰는데 거기는 오렌지하고 핑크색을 써요. 색깔 조합을 다 맞춰서 미술 전문가가 디자인 컬러를 맞춰서 그거를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킨은 잘 팔리는 거예요. 왜? 도너스도 맛있지만 컬러 자체가 맛있는 느낌을 주는 색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디자인을 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각을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교회 예배당을 한다. 그럴 때 나는 부자 큰 교회 예배당만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편하게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허접하게 해야지 편하게 들어온다고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 때는 오렌지색으로 이렇게 하면은 빨갛지도 않고 허옇지도 않고 따뜻하니까 오렌지색이 좋고 파란색은 그린색이 좋다. 초록색 말고 파란색 말고 그린색이 좋다.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판은 약간 초록색 아니면 오렌지색 쓰는 거예요. 오시는 분이 편안한 게 그냥 간판 보더라도 색깔은 기억 못하지만 간판 볼 때 편안한 느낌을 주는 컬러를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그리고 약간 그 월세 교회고 돈이 많지 않은 교회니까 어떻게 해요? 내 성향이 돈을 막 모으고 막 헌신하세요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설교 듣고 찬양 열심히 하다 집에 가시면 돼요. 신경 쓸 거 없게 그냥 단순 교회를 나는 성격이 원하는 거예요. 그럼 내 성격에 맞춰서 성도님들 편하게 들려면 어떻게 돼? 내 성격에 저희 목사님들 성향에 이동규 목사님이나 제 성향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성향에 맞는 분들이 편하게 오시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영혼이 편하듯이 성도님도 편할 거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운영하는 거예요. 저렴하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편한 거예요. 헌금이 적게 거쳐도 편안하게 운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많이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을 많이 벌리면 돈이 들어가요. 교회 일도 돈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 마음 편하고 목사님들도 다 같이 마음 편하게 하려면 자기 철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철학이 그냥 나오는 줄 알아요? 세상 모든 사회를 경험하고 연구하고 이러다 자기 철학이 나오는 거지 내가 골방에서 철학 연구하다가 나오지는 않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회적인 문제나 사회의 모든 것을 연구를 많이 하고 내 나름대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이러면서 자기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야지 자기 철학이 나오는 거고 자기 사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40세까지 사업을 한다 이래도 자기가 배우기 위해서 사업을 젊은 사장 노릇하는 거지 배움의 길이 끝나면은 사업도 필요 없는 거예요. 사업 안 해도 여러분 굶어 죽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명문대학교 갈 필요 없어요.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셔서 평안하게 잘 가족끼리 사랑하고 살 수 있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자기를 유익한 존재로 바꾸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려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분야를 댐벼야 되고 모르는 분야를 댐비면 성적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좋게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잘하는 것만 기웃거린다고. 그러면 큰 인물 못 되는 거예요. 큰 인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사람의 영향력을 귀히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돼야지 내가 그 분야에 1등을 하려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큰 인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1등이 아니란 말이에요. 1등. 내가 매출 1등 그게 아니라고요. 그러려면은 사회에 유익을 주려면 나부터 발전을 하고 나부터 유익을 얻어야지. 자기가 인생 철학이나 사업 철학이나 목회 철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자기가 모르는 분야를 다 뒤지고 쑤시다 보면 자기 철학이 생기는 거예요. 난 목회 철학 어디서 배웠냐? 조직이 센 교회도 배우고 기도원도 가고 극빈자 도와주시는 목사님도 다 카피하고 이러다가 내 사역이나 저희 목사님들 사역이 생긴 거예요. 제 스타일이 다른 협력하는 목사님들도 같이 편안한 마음이 드니까 같이 동역을 이걸 오래 하는 거지. 이게 편하지 않으면은 조직으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인생 살면 안 돼. 사람이 정치하면 사람을 부려야 되고 조직을 압박해야 되고 일을 추진해야 되고 그렇게 하늘을 이용하지 않고 하늘에 하나님의 기운을 타지 않고 자기가 애써 헤엄쳐서 살면 힘들어요. 돛담배가 바람을 이용해서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데 방향만 노를 갖고 바꾸기만 하면 힘이 안 들어요. 근데 그 대양 해협을 건너는데 태평양 건너는데 자기가 모터 돌리고 노를 짓는다 봐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운을 타고서 사업하는 법을 알려면 사회 구조가 어떻게 흥했다가 망했다가 동태적으로 변하는지 잘 봐야 돼.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인지가 안 보이고 이게 잘 되는 게 어떻게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분야를 좋아하고 싫어하고가 없어져요, 나중에. 예를 들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이 미나토 칠래, 고스톱 칠래 유혹이 왔어. 그럴 때 쳐보면 알지 그러고 쳐봤어요. 근데 나는 미나토 스타일이고 나는 고스톱 스타일이라고 도박꾼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나 일단 돈이 걸리면 미나토건 고스톱이건 돈 따는 게 좋은 거지.
적성 없어. 너 포커 할래, 미나토 할래, 고수도 할래, 도박꾼한테 물어보면 야 아무거나 돈만 따면 되는 거야. 이래가지고 돈 따는 것이 좋게 돼 있지 적성 없어져요 거기서. 사회에서 자기가 발전하는 것이 어느 길인가라고 그거 포커스를 맞추면 내가 못하는 과목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진다고요. 예를 들어봐. 나는 판매업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먹고 사는데 내가 왜 판매업을 해? 근데 아버지 말 안 듣고 경제 경영할 때 돈 아버지가 막 돈 대준 거야. 너 정주영이나 김우중 같이 위대한 사업가가 되라. 이러고 아버지가 경제학과 경영학과 다 보내준 거야. 근데 갑자기 내가 삘 받아가지고 신학교 가야겠다. 그러니까 교수님도 뻥찌고 아버지도 뻥찐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러면 신학교 학비 안 대준다 이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뒤로 몰래 도와주신 거야. 사실은. 그런데 아니 아들한테 저기 사업 잘하는 사업가 만들려고 경제 경영을 쭉 했는데 아니 그 가난한 목사가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그 반기지는 않으셨어요. 처음에 신학교 간다고 그럴 때. 그리고는 이제 아버님이 저희 할머니한테 아니 저 손주 목사 되라고 기도하셨냐고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기도한 적 없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라고 기도하고 애가 복 받고 착하고 정직하게 크라고 기도했지 직업을 목사하도록 우리 손주 목사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는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좀 황당하신 건지. 그런데 하여튼 일단 중간 생략하고 가난해졌어요 제가. 전도사라니까 가난해졌지. 근데 집에서는 안 도와주지. 그럴 때 두란노서원에서 성경 공부 세미나 하는데 미국의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하는데 뒤에 책 판매대에서 그걸 책 나르고 진열하고 수금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경기도 여주의 어느 교회 시골 교회 가는데 거기서 그 책을 판매하고 목사님은 강사니까 책 판매 못해. 그러니까 큰 교회 전도사인 제가 책을 들어드리는 거예요. 근데 들어드려고 시골 교회 그 진열만 하면 안 되고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성도님들이 책을 구입할 때 얼마예요? 이러고 판매하고 거스름돈 해주고 그 판매 수익금을 서점으로 갖고 와야 되는 특수 임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근데 나는 그 판매업 하기가 싫거든. 왜냐하면 경제 경영 때려치고 신령하게 전도하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내가 책 판매원으로 내가 헌신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때 큰애기 우리 첫째 애기 태어나가지고 그때 분유값이 없었고 기저귀 값이 없는 때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내가 그걸 하면 그 서점 아저씨가 얘기하는 거예요. 두란노 서점 아저씨가 전도사님 자기는 안 가는 거야. 귀찮으니까 자기는 안 가. 그건 나 부려먹는 거야. 서점 아저씨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 같이 가시나요? 집사님 같이 가시나요? 서점 집사님한테. 난 서점 지켜서 안 가는데 전도사님이 이걸 다 들고 갔다가 그걸 다 봉사하고 돈만 갖고 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돈 수금하게. 그러니까 나 부려먹는 거지. 그런데 이게 기독교 단체니까 할인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서점에는 80%만 납입하면 된대. 그러니까 그 책 뒤에 정가가 10,000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8,000원만 수금하고 그때니까 20% 세일해서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농촌교회에. 그러냐고 그랬대. 80%만 납입하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위해서 그렇게 20% 디스카운트해서 시골교회에서 팔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러고 무거운 짐을 다 아주 책덩어리를 막 들고 봉고차에 싣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목사님은 앞에서 설교하시고 미국 국정 목사님 나는 이제 한국말 하고 이게 막 하니까 이게 책 판매 강의할 때는 아무도 안 사죠. 근데 10분 쉬는 시간에 화장실 갈 때 사람이 몰려들면서 이거 제자 훈련 비용 그러니까 교재인데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그때 내가 가격 결정권이 있어요.
10,000원에 팔 것인가, 8,000원에 팔 것인가, 9,000원에 팔 것, 내 마음대로 거예요. 그때 나는 진짜 하기 싫은 건데 우리 아기를 사랑하게 되니까 찬스가 왔다. 이때 기저귀 값을 챙겨야겠다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내 인생에 처음 영리 활동을 그때 한 거예요. 하루 한 거예요. 내가 평소 같으면 우리 아기가 문제가 없으면 8,000원 때려요. 왜냐면 내가 1원도 안 받거든. 나는 내 용돈 다 필요 없는데 내가 왜 차익을 남겨. 시골 교회인들 싸게 판매하고 나는 봉사만 하고 교회 복귀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에게 기저귀 값이 딱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구한 거예요. 정가를 받으면 이게 애누리도 없고 깎지도 않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리고 8,000원에 팔면은 물론 이게 봉사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지금 집에서도 도움 못 받고 교회에서도 얘기를 못 하고 그러는데 우리 애기 기저귀 값 챙겨야 되니까 하나님 내 생각에는 9,000원이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내가 얼마요? 그러는데 10%나 할인해 드립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9,000원이라고 얘기 안 하는 거야. 10% 할인해 드립니다. 제자훈련 교재 쌉니다. 10% 이렇게 할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안에 다 사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다퉈서 10,000원짜리를 내는 거예요. 1,000원짜리 막 주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일 하기 싫은데 왜 기쁨이 오냐? 왜냐하면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한 권씩 1,000원씩 남겨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 애기 기저귀 사줘야 되거든 지금. 전도사 돈 없거든 지금. 목사님한테는 돈 없다고 얘기하면 안 돼. 신앙인이니까. 돈이 없으면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거 1,000원 땡길 기회가 온 거야. 시골 교인들 대상으로. 이거 아직도 여주에 있는 교회는 몰라요. 내가 1,000원 땡긴지 몰라요. 아직도 온누리 교회 그 서점 집사님 몰라. 난 8,000원 냈으니까 그냥 반납했으니까 중간에 1,000원씩 땡겨 먹으면 몰라. 애기 아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수십 년 전 얘기예요. 수십 년 전 얘기. 그런데 자, 그 일 싫어 좋아 그런 거 없어져요. 자기 생계와 관련되잖아요. 자기 발전과 관련되잖아요. 그러면 그 과목을 싫어 좋아 공부하기 싫어 좋아 그런 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과목을 싫어 나 수학하기 싫어 이럴 때 벌써 자기 가족을 생각하고 내 발전을 생각하고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싫은 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장사하는 거 싫어서 경제경영 때려치고 신학교 갔는데 장사하게 생긴 거예요 그날. 그럴 때 우리 애기를 사랑하니까 1,000원씩 땡겨 먹는데 그게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그래가지고 몇만 원 남겨서 그때 4만 원 40권 팔았어 내가. 10분 동안 4만 원 벌었어. 그래가지고 4만 원을 갖고 와가지고 내가 최초로 내가 현장에서 직접 번 거야. 사례비 받은 게 아니야. 아무도 몰라. Nobody knows. 내 주머니에 4만 원 있는 거 아무도 몰라. 그럴 때 제가 집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아내는 누워있고 애는 응앵거리는데 아가야 아빠가 4만 원 벌었다. 이거 막 눈물이 나더라고 막. 막 눈물이 내가 우리 애기를 이렇게 사랑할 줄이야 이러면서 막 4만 원에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첫 애기 키우는 게 그렇게 정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애기는 어떻게 굴러다니다가 그냥 냅둬. 그냥 자기가 다 크는 걸 알았어 이제. 근데 이게 첫 애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데 이게 신빙 아빠들은 이게 긴장하는 거예요. 신빙 엄마들은 이게 처음이라서 애기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000원에도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아는 거지.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고 싫어하고 다 없어져요. 자기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일하면 자기가 이게 싫고 좋고 이게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포기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기 전에는 수학을 좋아할 수가 없어. 이게 달라들어야 되는 거야. 수학을 해야지 내가 돈 벌고 우리 어머니 약값을 해드린다. 막 효자 효녀의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수학이 좋고 싫고가 없는 거예요. 다 닥치면 다 해내는 거지. 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좋고 싫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허패 불른 소리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회계하기 싫어. 회계장부 하는 거 싫어. 아니 사장 될 때 생각해봐. 직원들이 회사 돈 띵겨먹고 탈취하고 달아나고 이런 거 하려면 장부로 볼 줄 알아야지. 회사 돈인데 직원들이 예? 그 뭐 어떻게 이상하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큰 회사면은 이게 세무조사 들어와요. 재벌 기업 같은 경우. 그러면은 회계사가 잘못한 거 그거 회장이 체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정치인한테 눈 밖에 나면 회장을 잡아가요. 회계 담당자를 안 잡아가요. 정치인은 회계 담당자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기 반대당을 지원하는 어느 기업체 사장을 매장시키려고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회계하는 담당 직원이 잘못해서 회사 망하는 거지만 그게 큰 대형 기업체 재벌 기업이 되면요. 회장 암살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거 공부를 해놔야지. 높이 될 거, 잘 될 거, 부자 될 거 다 계산하고 권력자의 자리에 앉았을 때 다 계산하고 공부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상력 자체가 팩트적으로 가동이 안 되니까 싫은 과목이 생기는 거예요. 너무 잔소리가 길었어. 이제 밥도 안 주는데 엄청 길게 했어. 이제 집에 가야 될 때 5분만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 싫어하는 과목 없게 해주세요. 모조리 내가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1등은 못해도 1등짜리의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다 열심히 공부해서 40살인 모세의 나이가 됐을 때 애굽의 모든 것을 개혁할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지도자의 마음 주시옵소서. 싫은 것 없습니다. 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5분 동안 기도할 때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